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돌봄 그리고 교육, 공백 현장 체험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해 주신 정익준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니까 제가 현장에서 봤던 것들이 이래서 이렇게 됐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남기자의 체얼리즘이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좀 시선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걸 놓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되고 이게 길어질 거라는 예상이 되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 또한 이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목소리가 작잖아요. 근데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더 목소리를 못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이런 마이크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를 크게 떠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아이들이 겪는 현장을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 PPT 하단에 보시면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됩니다라고 제가 좋아하는 고 장영희 교수님 말씀인데요. 이 코로나19를 견뎌온 기적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문구를 넣어 보았습니다. 잠시만요. 네. 목차를 보시면은 저는 두 가지 체험을 하고 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고, 돌봄 공백에 있어서는 식사와 놀이 그리고 마음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공백에 대한 부분은 학습이 어떤 식으로 좀 부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했던 체험은 부산 동구에 위치한 초록운산 어린이재단의 사회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갔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센터가 그동안 이제 점심이나 저녁을 해결하던 센터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그러면은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긴급 배달을 그래서 이제 이런 키트 한 끼 박스라는 키트를 만들어서 한 500개 정도를 포장을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 취약계층 아이들, 특히 이제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배달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오른쪽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이 복지관 앞마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봉사자분들과 함께 관계자분들과 함께 포장을 했고요. 라면이나 햇반, 참치, 햄, 카레, 짜장, 컵밥 이런 것들 이게 금방금방 해먹을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됐던 이유가 이제 아이가 홀로 이제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품을 구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장하는 현장부터 왼쪽에 보시면은 배달하는 것까지 같이 현장을 동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체험은 9살 보미의 온라인 계약이라는 체험을 했는데, 보미는 가명인데 이제 9살인데 이날이 온라인 계약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TV로 수업을 듣는데 이 온라인 계약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어떤 또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보미네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보미네 가족을 소개를 드리면 외할머니가 65살이신데 이 할머니 혼자서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과 그리고 첫째 여름이, 둘째 가을이, 셋째 겨울이
넷째 계절이, 그리고 봄이까지 5아이들과 이렇게 돌보는 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어머님과 아버님은 좀 심리 또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가출이 잦으셨고, 그래서 같이 살고 계시지 않았고, 그래서 외할머니 홀로 가사 도우미나 이런 걸 하시면서 돌보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9살 봄이가 온라인 개학을 했을 때 과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봄이와 함께 하루 종일 같이 수업을 듣고 챙겨주면서 한번 옆에서 같이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의 공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먹는 부분에 대한 거였고요. 아이의 시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지역 아동센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라면으로 때우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취약계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뭐 일하러 가시거나, 혹은 한부모 가정이나 아까 보민의 가족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보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생계는 더 어려워졌는데 아이들의 끼니는 챙겨야 될 게 더 많아져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뭐 혼자 불을 쓰고 이러다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고 해서 이런 간편한 조리식품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달을 갔을 때 만난 성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못 먹는 부분입니다. 설탕 묻은 젤리를 좋아하고 굉장히 단 거를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아파트나 이런 데 내려갈 때 계단 손잡이 같은 거를 잡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게 이제 이런 간식거리까지도 이제 마음껏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게 아까 말씀드린 배달 키트 박스 아니고요. 그래서 간단한 조리식품 같은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시선,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른들의 시선에서 보면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나의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아침밥만 먹여 보내면 된다. 근데 저녁에는 아동센터에 가고, 근데 지금은 새끼를 다 해줘야 하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한 경우에는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그런 우울감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희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이런 긴급 지원 물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 집을 계속 지키고 계실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간단히 데워주기만 하면 아이들이 해먹을 수 있으니까, 좀 차려주기 쉬우니까 간단한 반찬 같은 것만 있으면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급 물품 키트 안에 햇반 같은 것도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밥 같은 경우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다 주니까 감동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상하셨던 것처럼 가장 아이들에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놀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긴급 지원 키트 상자 안에 뭐 먹을 거 여러 가지 굉장히 놀 것들, 이런 것들 도미노 같은 것들 많이 있었는데, 사실 아이들이 그 상자를 열자마자 가장 처음 관심을 보이는 건 역시 노는 것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재밌는 거. 그래서 그 안에 뭐 AI 스피커라든지 도미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제일 먼저 뜯어보고 관심을 먼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이 같은 경우는 춤추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BTS를 좋아하는 그 무렵 또래의 아이들과 비슷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친구들과 카톡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표정에서 그런 되게 지루하고 답답해 보이는 것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라고, 코로나가 지나가면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369 게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학교에 안 가서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교에 가고 싶어지고 친구들이 보고 싶고 빨리 만나서 얘기하고 놀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털어놓더라고요. 성희 같은 경우도 학교에 가고 싶어요, 친구들 보고 싶어요, 큰 소리로 반에서 수다 떨고 싶어요, 이런 아주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안 됐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 놀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 보였고요. 현동이 같은 경우도 종이접기하고 게임을 하는데 이 집에서 이제 종이접기 그나마 잘하는 종이접기나 뭐 게임 같은 것들 해왔고, 그렇지만 뭐 줄넘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주말에도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안에만 있다고 답답함을 좀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돌봄의 공백에서 또 하나 살펴봤던 부분은 마음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고 짐작이 됐고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에서 사실 당연하게 생각하면 당연하게 볼 수도 있지만 얘기의 그 맥락에서 마음을 짐작해 보면 이게 마음 건강이 길어질수록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는 답답해요, 나가기가 두려워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에 나갔는데 무심코 계단 손잡이를 잡고 있더라고. 그게 손잡이에 바이러스 같은 게 묻어 있을까 봐 굉장히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코로나 끝나면은 밖에 나가서 그냥 크게 숨을 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른들의 마음도 마스크를 벗고 숨을 마음껏 좀 쾌적하게 쉬고 싶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숨 쉰다는 가장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귀하게 와닿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현동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숨을 쉬고 싶다고, 정말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학교가 그립고 심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의 걱정은 역시 이런 부분, 생계적인 부분이 가장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 생계에 대한 근데 걱정과 이런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어른들의 걱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었고요. 은지 어머님 같은 경우는 계약직 웨딩 플래너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결혼이 다 대부분 취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웨딩 플래너 일이 다 끊겼다고 합니다. 이분이 심지어는 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정말 어려우셨던 적도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아이와 살 수 있는 구멍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게 다 막혔다고, 집주인이 월세 언제 줄 거냐고 얘기하는데 답을 못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하소연을 하셨고요. 현동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 현동이가 아이가 굉장히 의젓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아이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아이인데, 할머니의 속상함은 이제 이 아이가 할매 뭐 돈 좀 줘요 이런 얘기를 생전에 안 한다고 합니다. 뭐 아이가 이제 3, 4학년 정도 고학년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머니 표정이나 뭐 상황 같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더 아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같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세 번째는 배움의 공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민에 5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보호자는 할머니 혼자셨고 심지어는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최근에는 일도 못 하시고 계속 그냥 거실에 누워 계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학교에서 돌보던 아이들이 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5명의 아이들이 같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컴퓨터는
두 대밖에 없는데 두 대 중에 한 대는 온라인 그 선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한 대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 대는 고3인 첫째가 그나마 컴퓨터로 수업을 듣고 있었고요. 할머니께서 이 온라인 계약 때 제가 옆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겹다, 힘들다 이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난 얘네들 5명 너무 힘들고 이제 발달장애를 가진 아드님까지 계시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병이 안 날 수가 없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거의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치 못하게 보미의 배움은 이미 더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6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케어가 잘 안 되니까 할머니가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글씨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봄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만 3개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할머니께서는 한글을 잘 모르셔가지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뭐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봄이가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아직 한창 많은 나이인데 물어봐도 많이 못 알려주고, 그래서 그것 또한 좀 속상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봄이가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온라인 계약 때 어떤 식으로 한번 이 아이가 TV만 보고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수업이니까 사실 제가 가르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긴 했는데 이게 제가 아는 것과 얘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정말 빨리 깨달았고요. 국어 수업 시간이었는데 봄이에게 이제 시를 같이 읽어보자고 하면서 하는데도 이제 뭐 우리 얘기는 해서 하나씩 이렇게 얘기하면 봄이도 따라하고 제가 얘기하면 봄이도 따라하고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학교와는 달리 온라인 계약에서는 TV 속에 선생님이 봄이가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지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체크하고 이게 그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TV는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사이에 진도는 또 이만큼 나가 있고, 그래서 봄이한테 이제 수업이 끝나는 뒤까지 계속 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컨대 할머니 홀로 계셨다면 봄이가 거의 혼자 이해가 못하는 상황에서 방치되어 있었을 거라고 확신이 들 정도로 제가 옆에 붙어서 계속 알려주는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교시는 수학 시간이었는데 수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그때 수업의 주제가 세 자릿수와 관련된 거였는데, 세 자릿수라고 하면은 뭐 어른들이야 당연히 세 자릿수는 당연히 100부터 시작하는 세 자릿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봄이한테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다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봄이한테 세 자릿수가 아니냐고 했더니 숫자가 3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3은 몇 자릿수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씩 들면서 숫자가 1개일 때 한 자릿수, 10일 때는 몇 자릿수일까로 물어봤을 때 그 2자릿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알려주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아주 똑똑한 아이였고요. 그래서 더 옆에서 누군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봄이에게 필요한 거는 배움뿐만이 아니라 놀이도 역시 배움의 연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서 저랑 좋아하는 음악 맞추기 놀이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어차피 봄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퀴즈를 이런 식으로 내서 몇 글자냐고 물어보고 뭐 하나씩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같이 가졌습니다. 근데 봄이가 사실 할머니가 늘 봄이에게 말씀하셨던 게, 너는 표정이 예쁜 얼굴을 하고 왜 그렇게 웃지 않냐, 좀 웃어라, 밝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봄이가 저랑 놀 때 처음 웃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뽀로로라고 이제 퀴즈를 냈는데 뽀라고 하니까 봄이가 뽀로로를 바로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는 아기 때 뽀로로 보고 끝냈는데 왜 선생님은 아직도 뽀로로를 보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 그렇다고 그냥 넘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는 5이고 컴퓨터는 1대였고요. 여기서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할머니께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 뭐 안내나 이런 것들이 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할머니께서 바로바로 이제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챙겨줘야겠다고 이렇게 빨리 아시는 게 아니라 뭐 긴급 돌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이제 TV 뉴스를 보시고서야 이제 그제서야 뭐 아시는 정도로, 그러면 이미 다 늦거나 뭐 타이밍을 놓쳐서 아이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하게 되는 상황,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시던 재단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교에 가면은 이제 그나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걸 알림장으로 적어주기라도 할 텐데 이 온라인 계약에서는 사실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준비물도 어르신들이 준비하고 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정말 꼭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던 이유는 이 아이의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시는 은희 어머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거는 정말 매일매일 써야 되는 부분인데 마스크가 아이가 써야 하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사러 약국을 6군데나 돌아다녔는데 구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까지도 어떻게 하면 구할까 해서 계속 했는데 뭐 결제를 하면 취소가 뜨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또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분이 그 혼자 아이와 둘이 같이 사는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사러 가는 와중에도 그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아이를 또 데리고 다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고, 말씀하시기를 나만 걸리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눈물을 엄청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랬더니 옆에서 은희가 다 큰 여자애가 왜 우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랑 이제 재단 관계자님과 은희 어머님이 얘기하는데 계속 그 어머니 표정을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건강에 있어서도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기꺼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모이신 봉사자분들이고요. 이분들의 마음에 기댈 게 아니고 재난에 사실 숨소리도 안 들리는 아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건 사실 이런 것들을 모른 척하지 못하는 뭐 어린이재단 관계자분들을 비롯해서 봉사자분들, 센터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아침 일찍부터, 정말 저는 그 점심시간부터 투입됐지만 이분들은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이걸 다 나르시고 이렇게 다 일일이 박스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 거에 기댈 게 아니고 이게 언제든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실태를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놀 권리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놀 권리였고, 놀고 싶다는 얘기를 사실 실제로 제일 많이 했고요. 이구동성으로 놀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거 말고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생각해 보건데 하다못해 그냥 친구들이랑 뭐 감염 때문에 만날 수 없다면 화상으로 뭐 연결해서 함께 놀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만이라도 좀 어떻게 놀이와 관련된 부분이 좀 채워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게 보고 아마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얘기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단지 재난 상황에서의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희 같은 경우는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요. 왜 통역사가 되고 싶니라고 물어보니까 외국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무섭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기특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동이 같은 경우에는 트럼본 소리를 좋아하는데 그 저 왼쪽에 사진에 있는 게 현동이가 만든 종이접기인데요. 이게 그냥 순수하게 책만 보고 독학으로 이렇게 지금 정말 근사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더 배움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잘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디저트 카페를 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 안에 커다란 카페를 열고 그래서 어떤 걸 잘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딸기에 초콜릿을 묻혀서 만드는 거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나중에 네가 카페를 열면 꼭 놀러 갈게 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동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 현동이 자랑을 항상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엄마 아빠가 있어서 가르쳐주면 어디 가서 안 빠지겠는데 요즘 어머니들은 다 대학에 나오셨고 나는 먹통이고 색종이 접기를 얘가 잘하는데 학원에 가면 얼마나 빠르겠느냐. 그렇지만 비용이 비싸서 또 부담스럽다. 정말 적은 생계비로 월세 내고 하시면은 정말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님은 수연이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꿈은 뭐였냐고. 꿈 얘기가 나와서 엄마 꿈은 뭐였냐고 하니까 기억도 안 난다. 꿈이 많았는데 꿈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수연이는 이해를 못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저희 어른들만 다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었고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원을 사실상 좀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수연이 어머님이 이렇게 포기하신 것처럼 수연이도 이렇게 꿈을 포기해야 될까? 과연 그러면 누가 아이의 꿈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이루는 과정까지 그리고 코로나19가 거기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원, 시스템 보완이 돼야 될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꿈 얘기를 듣고 이 아이들의 꿈을 꼭 이루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더 힘쓰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